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또 가봐. 일반적으로는 오페라라는 장르가 네. 어렵고 아니면 조금 뭐 솔직히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본인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장르가 우리 한국적이진 않지만 세계적인 그런 문화를 이런 음악가를 접목시켜서 독일 그런 민요랑 같이 할 수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다는 게 저는 오페라가 그런 쪽으로는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스피리 좀 공연 어떠셨어요? 오늘 캐스팅이랑 뭐 합창이고 뭐 무대? 이런 연출까지도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아요. 혹시 마스피리 공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다른 때도 사실 이렇게 몇 번 보기는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영상도 특이하고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을 열심히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2막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피리 공연이 어땠나요? 오늘 되게 즐겁게 잘 봤고요. 무대도 환상적이고 즐겁게 잘 봐서 앞으로도 오페라를 재밌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마술피리를 볼 때 코끼리, 사슴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 장면은 약간은 이제 판타지, 이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역시 어떤 마술피리다운 어떤 화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파게노 나타날 때 그때 피리 소리 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우선 너무 익히 알고 있었던 마술피리라는 공연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됐는데 무대도 너무 웅장하고 음악도 너무 좋고 배우들도 너무 열심히 연기해 주셔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모든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파파게노가 처음 등장할 때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고 되게 신기했어요. 대사를 한국어로 하니까 이제 알아듣기도 쉽고 그리고 되게 코믹한 장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이렇게 좀 코믹하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오페라란 좀 어떤가요? 예전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제 그 명작 같은 걸로 책 읽고서 이렇게 접하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마스피리 좀 어떠셨어요? 네, 마술피리도 예전에 아이들하고 그 책 접하고서는 왔더니 이제 책 내용 생각하면서 음악하고 이렇게 같이 CD 들었던 거하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인터뷰 영상이 그 공연 교육 목적이라 맨날 연습하고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앉아. 얼마 없는데 씨.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 그쵸. 네. 저 주변 가야 돼. 하기 전에 바꿔줘서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영원히 갖춰지는 우리. 저는 오페라 연출가 이경재입니다.
저는 이 오페라의 연출을 맡았는데요. 연출이라 하면 무대를 구성하는 모든 파트, 다시 말해서 무대, 세트, 조명, 분장, 의상, 그리고 소품에 이르기까지 이런 미술적인 부분과 또 이 오페라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음악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음악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배우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게 무대화돼서 온전히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연출의 역할이죠. 눈 뜨고 있어야지 뭐해. 카메라가 들어가면 어떡해. 머리를 있습니다. 강단 선생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번에 마술피리는 이야기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지 않고 이 온전히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무대는 구겨진 종이, 왜냐하면 종이에다가 붓을 칠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종이를 기본적으로 무대화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은 붓이 돼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되는 거죠. 모차르트가 그 피리를 불어서 동물들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밤의 왕이 자기가 자기의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장면이라든지, 파파게노가 술 한 잔 걸치고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여자가 참 좋은데 한번 꼭 만나봤으면 하면서 꿈꾸면서 부른 아리아의 느낌이라든지, 영상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영상이 저희 그걸 이끌고 가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영상이 3D 작업을 통한 좀 입체적인 회화적 느낌이었다면, 조명은 몬드리안 칸덴스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조명에서도 같이 회화적인 느낌, 다시 말하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조명도 같이 그림이라는 또는 회화적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계속 극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그 결론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두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파파게노와 타미노입니다. 하나는 새의 사냥꾼이고 하나는 왕자이죠. 신분부터 다르고 상황부터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공통 동기가 이 두 명을 여행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명은 사랑을 이루죠. 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 침묵, 즉 공기를 진동시키지 않는 공기의 시련, 그 다음에 물과 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어떤 시련이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두 인물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신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각자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겠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자라스트로와 밤의 여왕, 다시 말하면 선과 악, 또 다른 표현으로 빛과 어둠입니다. 근데 저는 사랑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나누고 라는 그 모티브를 잃지 않으려고 맨 마지막 장면에 밤의 여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벌음받아서 잠깐 쓰러지긴 했지만 함께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밤의 여왕과 새 시녀 모노스타토스까지 함께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삶과 구도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연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가는데 우리가 막 일로 가. 타이밍에 한번 맞춰가지고 그 길이랑 됐나? 징슈필은 노래하고 말한다 라는 장르의 독일 오페라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아나, 이중창, 합창 같은 음악도 담겨 있고, 완전히 연극처럼 대사만으로 이루어진 파트도 담겨 있는 형식을 가진 독일 오페라를 징슈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이런 마술피리, 징슈필 스타일의 오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노래하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악가죠. 자기가 발성 근육을 쓰고 자기가 노래를 가장 이상적으로 부를 수 있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자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인데요. 반대로 대화나 대사를 할 때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점이었고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게다가 이것은 독일말로 저희가 되어 있는 대본을 여태까지 독일말로 노래하다가 중간에 대사만 한국말로 해야 되니 그 이질감을 없애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물론 자막이라는 상황이 조금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자막의 어투와 또 대사를 하는 어투가 같은 말로 될 수 있도록 구성은 해서 준비를 하고 가수들도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대사 부분을 독일말이 아닌 한국말로 바꿔서 준비한 이유는요, 초반에 기획 단계에서 있었던 가족 오페라라는 말을 염두했을 때는 누구나 쉽게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한국말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말로 저희가 바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넌 누구지? 밤의 왕님이 보내셔서 왔어. 왕자가 사랑한다고. 착하고 용감해 뭐합니까? 빠빠게노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원작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파트도 바로 여기도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 있었던 독일어 대본을 기초로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뉘앙스나 느낌을 지금 2015년 한국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가족 오페라이던 아니면 공연을 관객에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현대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듣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의역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원작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큰 틀은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의역을 해서 지금 보는 관객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말을 좀 순화하고 완화하고 또는 지금 현재 코드에 좀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날 사랑하면 되지. 내가 맞추겠대. 그래, 희리를 불던가. 마술피리는 예술의 전당에서 작년 가을에 기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음악을 맡아줄 수 있는 임원정 지휘자님이 먼저 섭외가 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출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의 기획 스태프들과 같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초반에 하게 됐고요. 미리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캐스팅에 들어갔습니다. 가수 기획팀에서 가수 섭외를 하는 동시에 이 마술피리라는 작품이 관객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셋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또 분장 디자이너, 다양한 디자이너분들을 섭외하면서 저희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또 교집합, 공통점을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하는 기획 의도를 온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함으로써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었죠. 이번 저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쟤네 바로 앞에 저 3명을 최대한 그래서 아마 5월 달쯤에는 전체적인 컨셉은 다 완전히 나온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수들의 스케줄 체크업해서 6월 달부터는 음악 연습을 가수들과 함께 들어갔고 오케스트라 연습의 과정도 상당히 길었고 3주 이상이 됐죠. 그 다음에 공연 일주일 전이 되면 무대에서 드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죠. 한번 맞춰보고 그 이후에 오케스트라와 전체 제너럴 리허설 통해서 공연과 흡사하게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연이 준비되고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디자이너 정승호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에 교수로 있고요. 지금 이 프로덕션에서 무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마술피리를 하기 전에 뮤지컬 모차르트를 갖다가 디자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그 대본 속에 그 마술피리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때 잠깐 접하고서 언젠가 한번 이 작품을 디자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이경재 연출이 예술의 전당에서 이 작품을 한다고 저와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연출님하고 대화 속에서 마술피리에서의 그 삼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짜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이 한 포인트라면 파미나와 타미노가 또 다른 포인트, 그 다음에 그 파파게노와 파파게나가 또 다른 포인트.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삼각 구도를 무대 전반적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그 종이를 구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대 전체를 그런 형상으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상을 굉장히 화려하고 원색적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회화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무대는 당연히 좀 하얗게 표현이 돼야 그 두 개가 빛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상이라는 게 그 공연 예술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자주 사용되어지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페라 또한 또 그렇게 그 무대가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갖다가 무대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특이한 점은 보통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쓴다기보다는 캐릭터의 그 심적 표현을 애니메이션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나 잘 하시는 그 영상 디자이너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디자이너로서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작품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무대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짙고 이렇게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좀 색깔을 빼고 마지막에 황금막만 색깔이 있게 하고 나머지는 영상과 의상과의 조합을 통해서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무채색이 아니라 그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풍부한 그런 프로덕션으로 기억되기를 원했고요. 또 흰 무대다 보니까 하얀 빛이 쏟아지면 굉장히 강렬하게 그 씬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경재 연출님을 만난 거는 한 3, 4년 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언젠가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약을 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은 굉장히 훌륭하고 인품도 덕이 많아서 이렇게 윽박 지르지 않고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를 하면서 다 연출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분들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 다시 뮤지컬 모차르트를 이제 좀 디자인을 수정을 할 생각인데요. 이번 프로덕션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음악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오페라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제가 사랑하게 된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술피리. 오페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우연히 좀 쉬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해보니까 참 재미있고 좋아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발레 음악이나 이런 것도 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요, 기본적으로 오페라 작곡가예요. 슈베르트 그러면은 가곡의 왕이라고 하듯이 그 가곡을 아주 잘 쓰는 사람으로 돼 있고, 모차르트는 다른 기악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오페라에서 감각을 빌어왔다고 할 만큼 오페라 작곡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따라 부르기 쉬운 동요 같은 어린아이도 즐겨서 따라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최고의 음악이겠죠. 물론 무대는 뭐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음악은 그 있는 그대로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지가 별로, 항상 음악은 새로운 거니까 같은 거를 반복하더라도 새로운 감각과 성악가나 오케스트라나 지휘자나가 다 언제나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조합이 그때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완성품,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한다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사랑이죠. 다른 오페라는 뭐 규적을 풍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오페라는 그 당시 이태리 말로 써야 되는 관행을 깨치고 독일 말로 썼죠. 그리고 주제 자체가 이집트의 신앙을 빌어서 모차르트가 가입했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의 그 정신을 섞어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사랑으로부터 또 많은 역경을 뛰어넘어야 얻을 수 있는 사랑까지, 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 그 말 맞습니다. 뭐 언제나 음악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음악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팀워크가 중요하고 연습하는 과정과 연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하나의 팀워크가 된다는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지휘자로서는 그걸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연주하는 그 곡은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하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잘 받아주셔서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면 안 돼. 지나가다 만났겠죠. 제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악가 분들이나 오케스트라 멤버들한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모차르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발록의 작곡가가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모차르트는 이제 막 신동처럼, 근데 어린아이들이 모차르트 음악은 다 따라 부를 줄 아는데 살리에리 음악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한 세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만약에 우리가 음악 열심히 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도 섞어가면서 그러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소리를 내자 하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